저는 김혜숙이에요. 78살입니다.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눈을 뜹니다. 예전에는 새벽 6시면 벌떡 일어났는데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무릎이 아픈 날이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스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이런 날이면 예전에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럴 기력도 없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봅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는 처져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수야, 오늘도 혼자구나. 남편 영수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혼잣말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에 닿으니 정신이 또렷해져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려요. 슬리퍼 끄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이 작은 원룸에 저 혼자 사니까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려요.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 민정이가 가져다 준 반찬들이 가득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국까지 정성이 담긴 음식들입니다. 박민정은 저희 사위의 여동생이에요. 혈연은 아니지만 작은 며느리 같은 존재죠. 외동딸 영희는 미국에 있어서 못 오니까 민정이가 대신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된장국 그릇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윙윙 소리가 나면서 김이 올라와요. 구수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민정이 손맛이 정말 좋아요. 상위에 밥그릇과 국그릇을 놓고 앉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속이 편해져요. 멸치 우린 육수 맛이 진해요. 역시 정성이 다르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먹습니다. 민정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정성을 받다니 정말 복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고요. 보기만 해도 활기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죠. 영희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 아이도 저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는데 이제는 머나먼 미국에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리지만 참고 씻어내요. 민정이가 가져다 준 그릇이니까 깨끗하게 해서 돌려드려야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갑자기 적막감이 몰려와요. 이럴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듭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손목시계를 봅니다. 아직 11시 반이에요. 민정이가 올 시간까지는 2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긴 시간이에요.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민정이가 일찍 온 건 아닐까요? 기대하며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다른 집으로 향해요. 실망스러워요. 요즘 들어 민정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거든요. 젊은 사람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이 적막한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영수와 영희, 그리고 저.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런 오전 시간에 시장이라도 갔을 텐데요. 지금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어지럼증도 심해졌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베란다 문이라도 열어놓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베란다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가을 냄새가 나네요.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문득 며칠 전 민정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평소보다 바빠 보였고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제 방 곳곳을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추억을 남겨두려는 거라고 했지만 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그릇을 자주 쓰는지,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그때도 궁금했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생각하지 말자.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예요. 민정이가 저를 그렇게 챙겨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오후까지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좋겠어요. 요즘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서 낮잠으로라도 보충해야 해요.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꾸 민정이 생각이 나서요. 사흘이 지났어요. 어제부터 날씨가 흐려져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정이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와서 저도 모르게 그 시간만 되면 현관문 쪽을 바라보게 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 민정이가 웃으며 인사해요. 손에는 늘 그렇듯 음식이 담긴 보온통을 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표정이 다릅니다. 어딘지 어색해 보여요. 민정아,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닭곰탕이랑 밑반찬 몇 가지예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든든한 걸로 준비했어요. 대답은 평소와 같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정리하는 민정이를 봅니다. 어깨가 굳어 보이고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여요. 민정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업무가 많아서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서 민정이가 말해요. 어머니,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요즘 어지럼증이나 그런 건? 응?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이상해요. 평소 민정이는 이런 식으로 건강을 묻지 않았거든요. 뭔가 의도적으로 확인하려는 느낌입니다. 민정이가 거실을 둘러봐요. 평소와는 다른 시선이에요. 벽에 걸린 사진들, 가구들을 한 번씩 훑어보네요. 그때 민정이 휴대폰이 진동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급한 전화 좀 받을게요. 베란다 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아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들려요. 네, 원장님. 지금 어르신 댁에 와 있습니다. 원장님? 민정이는 학교 직원인데 무슨 원장님일까요? 네, 방은 2개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시기에 위험하니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방 2개? 어르신이 위험하다고? 혹시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다음 주 정도면 준비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정이가 돌아와요. 제가 들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 전화였어? 아, 학교 일로요.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학교 일이 아니에요. 민정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요. 평소보다 서둘러 일을 마치려는 것 같아요. 거실 테이블 위에 민정이가 놓고 간 서류 봉투가 보여요. 평소에는 없던 건데요. 봉투 입구가 조금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여요. 거기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케어홈 입소 신청서. 케어홈이라는 게 요양원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입소 신청서라니. 혹시 저를 어디론가 보내려는 건가요? 손이 덜덜 떨려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가빠집니다. 어머니, 설거지 다 했어요. 민정이가 나와서 제가 서류를 보고 있는 걸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달려와요. 아, 이거는 제가 실수로 놓고 간 거네요. 급하게 봉투를 집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명히 감추려던 걸 들킨 표정이에요. 민정아, 그게 뭐야? 별거 아니에요. 학교 서류예요. 또 거짓말이에요. 케어홈 입소 신청서가 학교 서류일 리 없잖아요. 정말 별거 아니야? 네, 걱정 마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민정이가 서둘러 짐을 챙겨요. 평소보다 훨씬 빨라요. 벌써 가?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다음에 마실게요.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요. 민정이가 떠난 자리에 적막감이 깔려요. 케어홈 입소 신청서. 방 2개면 충분하다는 말. 어르신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대화. 모든 게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제 방 곳곳을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추억을 남겨두려는 거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메모하더라고요. 어떤 그릇을 자주 쓰는지,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물어보면서 적어뒀어요. 요양원에 들어갈 때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하려던 거였구나. 눈물이 핑 돌아요. 저를 버리려는 거구나. 짐이 되니까 어디론가 떠밀어내려는 거구나. 창밖이 어둑해져요. 구름이 더 짙어져서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 구름처럼 무겁고 어두워요. 혼자 이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나 봐요. 누군가는 저를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잡아요. 눈을 감으면 케어홈 입소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라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7시에 벌써 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에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입니다. 아침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이 입으로 가지 않아요. 민정이가 끓여준 미역국인데 평소 같으면 2그릇도 먹었을 텐데요. 오늘은 한 숟가락만 떠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속이 뒤틀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도저히 음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니까 속이 더 울렁거려요. 평소 이 시간이면 가벼운 산책이라도 생각했을 텐데요. 지금은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괴로워요.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정이가 오기에는 이른 시간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민정이가 서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왔어요. 응.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시큰둥하게 대답해요. 어제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민정이를 보는 것도 불편해요. 민정이가 신발을 벗으며 제 표정을 살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별일 없어? 아침은 드셨어요? 응, 거짓말이에요.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이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민정이가 부엌으로 가서 아침상을 봐요. 거의 손대지 않은 걸 보고는 돌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밥을 거의 안 드신 것 같은데. 배가 안 고파서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끈질기게 묻는 민정이가 짜증나요. 평소 같으면 고마웠을 관심이 지금은 가식적으로만 느껴져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말투가 평소보다 차가워요. 민정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어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하니까. 건강해야 한다고?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아프면 어쩔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민정이가 머뭇거려요.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이에요.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죠. 필요하다면 더 좋은 곳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것도. 더 좋은 곳? 돌봄? 결국 요양원 얘기군요. 그래,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날 요양원에 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어머니, 그게 무슨... 어제 전화 들었어. 원장님이라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민정이가 말을 못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고 있어요. 방 2개면 충분하다면서? 어르신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면서? 그건... 그리고 케어홈 입소 신청서도 봤어. 학교 서류라고 거짓말했지만 다 알고 있다고. 민정이가 소파에 주저앉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오해? 뭘 오해하라는 거야? 증거가 다 있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한테 거짓말한 이유가 뭐야? 민정이가 고개를 숙여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민정아, 솔직하게 말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어? 어머니, 대답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민정이가 깜짝 놀라요. 저도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이미 다 정해진 일 아니야? 민정이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려 하지만 저는 손을 내저으며 거부해요.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믿을 수 없어. 그날 민정이는 1시간 넘게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정이가 돌아간 후 집안은 썰렁해졌어요. 저녁때가 되어서야 조금 배가 고파요. 하지만 민정이가 가져온 음식은 먹기 싫어요.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를 꺼내 삶아 먹어요. 그것도 절반밖에 못 먹고 남겼어요. 밤이 되자 더 우울해져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펜을 들고 한참 생각하다가 쓰기 시작해요. 11월 3일. 내가 짐이 되었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짐이 되었다. 민정이가 나를 어딘가로 보내려고 한다. 케어홈이라는 곳에. 그동안 고마웠는데,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 부담이 되나 보다. 이 집도 떠나야 하는 건가. 영수와 함께 살던 추억이 남아있는 이 집을, 딸 영희가 뛰어놀던 이 집을, 모든 기억도 버려야 하는 건가.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떨어져요. 종이에 물방울 자국이 생겨요. 무서워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니.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며칠이 흘렀어요. 민정이는 매일 와서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오해세요. 정말 설명하고 싶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민정이 목소리가 애절해요. 하지만 저는 굳게 마음을 닫았어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예요. 어머니, 저예요. 꼭 나오셔야 해요. 민정이 목소리가 다급해요. 뭔가 달라졌어요. 가세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급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 갑자기 무슨 병원 얘기죠? 무슨 병원이야? 건강검진이요. 예약해놨거든요. 늦으면 안 돼요. 거짓말 같아요. 제가 언제 건강검진을 예약했다고 그러는 거죠? 난 그런 거 예약한 적 없어.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역시 뭔가 꾸며낸 얘기예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핑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민정이가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웃들 눈에도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민정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빨리 준비하세요. 난 안 가. 어머니, 제발이요. 정말 중요해요. 민정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민정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중한 표정이에요. 어머니, 차 타세요. 주차장에 민정이 차가 서 있어요.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오늘은 차를 가져왔네요. 조수석에 앉으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말 병원에 가는 건지 다른 곳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민정이는 말없이 운전해요. 평소 수다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창밖 풍경을 보니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에요. 병원 가는 길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민정아, 어디로 가는 거야? 곧 도착해요.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점점 불안해져요. 그때 차창 너머로 큰 간판이 보였어요. 실버케어 센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역시 요양원이었구나.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가는 거였어요. 민정아, 차 세워.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 안 가. 당장 차 세우라고. 하지만 민정이는 계속 운전해요. 차는 그 건물을 지나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정말 버리는 거구나. 정말 요양원에 던져버리는 거구나. 제발 민정아.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어둡고 슬퍼 보여요. 차가 작은 2층 건물 앞에 멈췄어요. 실버케어 센터는 아니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간판도 없고 평범해 보이는 주택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나와보세요. 민정이가 우산을 펴고 저를 부축해요.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현관 앞에 서니 민정이가 열쇠로 문을 열어요. 이미 준비된 곳이었구나.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벽 가득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젊은 시절 제 모습, 영수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 어린 영희와 함께한 가족사진들. 제가 아끼던 사진들이에요. 이게 뭐야? 더 안으로 들어가니 선반에 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늘 쓰던 국자, 오래된 도자기 그릇들, 손때 묻은 앞치마까지. 부엌 쪽을 보니 제가 좋아하던 조리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제 것들이에요. 분명히 제 것들이에요. 이게 대체 뭐야?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요양원이라면 왜 제 물건들이 있는 거죠? 왜 제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는 거죠? 민정아, 여기가 어디야?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민정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아요.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해. 여기가 뭔 곳이야?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정이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특별한 공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비는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 마음처럼 격렬해요. 이 모든 게 도대체 뭘까요? 왜 제 물건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민정이는 정말 무엇을 계획한 걸까요? 민정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여긴 대체 어떤 곳이야? 여기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어머니가 남기신 요리 솜씨, 그 소중한 추억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곳은 해숙의 추억 부엌이에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1년? 그렇게 오랫동안? 어머니가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에요. 민정이가 일어나서 부엌 쪽을 가리켜요. 여기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파실 수 있어요. 작은 식당이에요. 식당? 제가 요리를 한다고? 케어홈 입소 신청서는 뭐였어? 그건 제가 이 건물을 임대할 때 필요한 서류였어요.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해야 했거든요. 그럼 원장님은? 요리학교 원장님이에요. 어머니께 요리 기법을 배워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연락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제가 오해했던 거였어요. 그럼 사진 찍고 물건들 정리한 것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 자주 쓰시는 도구들을 알아두려고 했어요. 여기에 똑같이 준비하려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정말, 정말 요양원이 아니야? 네,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어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아요. 따뜻해요. 어머니의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어머니 음식을 그리워해요. 내 요리를? 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셔요. 혜숙 씨 음식 언제 또 먹을 수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민정이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요. 이것 좀 보세요. 거기에는 이웃 할머니들의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어요. 혜숙이 만든 북어국이 그립다. 명절 때 혜숙이가 만든 전이 최고였다. 혜숙이 손맛을 또 보고 싶다. 제 이름이 적힌 글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분들이 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네, 내일이면 식당 문을 열 수 있어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제 요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드려서요. 민정이가 저를 꼭 안아줘요. 따뜻한 품이에요. 이틀 뒤였어요. 식당 문 앞에 혜숙의 추억 부엌 현수막이 걸렸어요.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니 가슴이 뿌듯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오시더라고요. 어머, 혜숙이 정말 여기서 요리하는구나. 그래, 옛날 그 손맛 그대로야. 김치볶음밥을 먹은 박할머니가 엄지를 세워요. 역시 혜숙이 손맛이야. 이런 맛 어디서도 못 먹었다. 제 요리를 먹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니 눈물이 나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생각해요. 저를 버리려던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해주려던 거였구나. 민정이가 다가와서 말해요. 어머니,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국자를 젓가락으로 두드리며 간을 봐요. 예전처럼 손맛이 살아있어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쓸모 있으세요.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에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어둡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었구나.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구나. 저녁때가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민정이와 정리를 해요. 민정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앞으로 매일 올 거야? 네, 어머니가 필요하신 동안은 계속 도울게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민정이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봐요. 같은 풍경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워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아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요. 며칠 전에 절망적인 글을 썼던 바로 그 일기장이에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쓰기 시작해요. 11월 10일.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해숙의 추억 부엌이라는 식당에서 요리를 했다. 내 이름이 붙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 주었다. 내 손맛을 그리워해 주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사랑받고 있었다. 민정이에게 정말 고마우다. 나를 이해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고마운 사람이다. 내일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다 쓰고 일기장을 덮어요. 창밖에 달빛이 환하게 비쳐요. 제 마음도 그 달처럼 밝고 따뜻해요. 처음엔 버려진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저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